네, 저는 오늘 어프로치 그리고 어프로치로 다스타나 줄여야 되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어프로치에 대해서 뭐 감각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사실 초보자분들께서는 이 어프로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어프로치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샷이 조금 흔들리거나 그리고 좀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 결국 스코어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숏게임, 어프로치와 사실 퍼터이기 때문에 저는 골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오늘 어프로치와 그리고 일반 샷의 좀 다른 점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제가 드라이버를 한번 뽑아봐 보겠습니다. 김도훈 프로는 항상 드라이버를 쳐야 될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네. 오늘도 어프로치를 가지고 있네요. 네. 제가 또 투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프로치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었었는데 우선 좀 클럽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길고 이 어드레스의 지금 위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웨지 같은 경우는 가까울 수밖에 없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이 길이도 거의 그립 하나 정도로 이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이제 옆에서 봤을 때 각도 같은 경우도 드라이버는 훨씬 더 좀 평평하게 되어 있고 뭐 웨지는 지금 굉장히 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드라이버는 생각보다 이렇게 이 궤적을 정말 평평하게 땅과 가깝게 다닌다면 사실 웨지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이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버와 웨지의 가장 다른 점은 우선 웨지는 훨씬 더 가파르게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드라이버는 거기에 대비해서 훨씬 더 완만하게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기 명치에 클럽을 한번 이렇게 대신 상태에서 실제로 어프로치하는 거리 정도로 좁게 서보시면 이 정도 위치로 클럽이 다녀야 어프로치가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길이조차도 사실 짧기 때문에 제가 우선 몇 개 한번 보여드릴게요. 생각보다 짧게 서서 이래서 사실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그 클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가 풀스윙을 하게 되면 뭐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때 클럽이 끌려와야 되고 그리고 풀어져야 되고 이런 요소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저희가 풀스윙을 하게 되면 백스윙이 위치가 설사 조금 잘못 올라가고 내가 조금 더 안쪽으로 뭔가 위치가 잘못되더라도 스윙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그거를 맞춰서 내려올 수 있는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어요. 하지만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반경이 굉장히 작죠. 그리고 뭐 정말 가까운 거리 같은 경우는 거의 무릎 높이나 허리 높이에서 거의 다 끝나게 되는데 여기서는 위치가 조금 잘못되어 버리면 이거를 맞출 수 있는 공간과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으로는 어프로치가 훨씬 더 정교해야 훨씬 더 좋은 어프로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나 깠다라는 말을 많이 쓰시죠. 그래서 정말 탑핑이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사실 우선 클럽의 위치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제가 몇 개 보여드리면 생각보다 이게 너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클럽이 올라가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클럽이 너무 많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그냥 내를 찍고 말아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래서 어프로치 같은 경우도 사실 너무 가파르게 내려와도 공이 정확하게 맞을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고요. 그리고 너무 완만하게 되면 결국 이 클럽은 좀 가파르게 다니면서 찍어질 수 있는 세팅이 되어 있는 클럽인데 그렇지 못하면 또 공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체크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백스윙을 들었을 때 저는 이제 풀스윙을 했을 때 기준은 사실 거의 옆에서 봤을 때 이 손 위치에 헤드가 놓여 있게 사실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대신 웨지 같은 경우는 손보다 사실 조금 더 앞쪽에 약간 바깥쪽에 있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헤드가 바깥에 있어야 되니까 같이 바깥으로 나가시면 절대 안 돼요. 손은 저희가 숏게임 할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손은 항상 내 몸과 함께 약간의 반원을 그리면서 손이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 클럽 헤드 자체는 손과 같이 안으로 절대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손과 헤드는 서로 가는 길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손은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지만 헤드는 아직 바깥쪽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다니셔야 내가 정확한 위치로 다니는 거고, 그러면 사실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이기만 해도 클럽 자체가 약간 가파르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게 좀 찍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제가 손목을 좀 이렇게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저희가 샷은 조금 이런 플렉스하게 결국 끌려왔다가 풀어지고, 그리고 하체 움직임 사실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샷과 다르게 거의 이런 느낌이 드셔야 됩니다. 네. 이게 더 왜 이렇게 다녀야 되냐면, 이제 클럽이 길어지면 질수록, 제가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를 잡고 클럽이 길어지면 질수록 결국 샤프트도 훨씬 더 플렉서블해지고요. 웨지는 짧으니까 훨씬 단단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느낌들의 유격이 조금씩 생겨서 결국 폭발적인 거리를 만들어내는데, 이제 웨지 같은 경우는 짧으면 짧을수록 거의 내 몸과 함께 움직여지죠. 그래서 훨씬 더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클럽은 항상 내 손, 몸 앞에서 항상 움직여준다는 느낌으로 들어주셔야 돼요. 저는 실제로 그 로리 맥길로이 선수 어프로치 하는 걸 보면, 와, 정말 손이 이렇게 앞에 있는데 어떻게 공을 잘 맞추지 생각할 정도로 절대로 클럽이 많이 인으로 들어가지 않는 걸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약간 그래서 그 느낌이 샷 할 때는 조금 이렇게 멀리 가지만 그 웨지 할 때는 약간 이게 손목이 좀 많이 코킹이 되는 얼리 코킹 같은 느낌도 살짝 들겠어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실 수 있어요. 네. 저는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꺾이는 방향을 항상 손목이 제가 손목을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좀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한번 만져보시면 고기만 눌러서 엄지가 이제 좀 손목에 만나는 구간이긴 한데, 그쪽으로 꺾이게 되면 클럽은 생각보다 약간 앞쪽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팔뚝 잡아놓고 손목만 약간 꺾으면 결국 헤드는 아래 위로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회전을 했을 때 생각보다 클럽은 저희 손목보다 약간 바깥으로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헤드도 약간 페이스가 오픈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소프트하게 공을 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느낌으로 여기 쏙 들어간 부분으로 훅 스윙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좀 가파른 느낌인데 클럽은 가파르게 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손이 완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손을 들고 백스윙 들었을 때도 내 몸 앞에, 임팩트 때도 몸 앞에, 팔로스로 해도 계속 몸 앞에. 한마디로 약간 좀 이런 느낌에 가까운 느낌으로 어프로치를 해주셔야 정확한 느낌으로 다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숙여서 다니면 이런 느낌에 가까워지고요. 그걸 이제 땅에 떨어뜨려서 하시면 호킹이 약간 되면서 이렇게 내 몸을 돌아다니지만 클럽이 너무 인으로 가지 않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는 저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봤어요. 특히 이제 이 손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겠다라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나는 띄우는 건 잘하는데 도저히 굴리는 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굴리려고 해도 공이 낮게 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내가 띄우는 거에 자신이 있지만 굴리는 게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목 사용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손목은 뭐 꺾고 풀린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캐스팅에 가까운 거죠. 볼에 맞기도 전에 이미 손목이 이렇게 돼 계시게 되면 실제로 온 가지 샷을 다 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온 가지 샷이라는 거는 사실 안 좋은 샷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뒷땅 치면서 탑핑도 나오죠. 맞아요. 이렇게 치시면 어쩔 때는 이렇게 탑핑도 나셨다가 또 어쩔 때는 뭐 강하게 뒷땅을 쳐서 바로 앞에 떨어지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때 제가 좀 연습 방법 하나 알려드릴 텐데, 일반 골퍼분들은 힘을 빼고 어프로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실수가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힘을 주고 쳐야 되는지가 진짜 너무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힘을 어느 정도는 사실 주셔야 되는데 정말 뺄 때는 빼고 힘을 줄 때는 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릴 거는 조금 더 베이직한 거긴 하지만 우선은 정말 손목의 움직임을 최소화해서 먼저 쳐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스킬샷을 하거나 어프로치는 정말 다양한 샷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 그 타이거 선수 연습하는 거를 보면
정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핀도 주고요. 심지어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도 스핀을 주고요. 거기다가 탄도도 정말 다양하게 제가 생각하지 못한 샷들까지 정말 다 하고 있더라고요. 상상을 발휘해서. 그래서 근데 그런 샷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칩샷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골프 스윙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퍼팅으로 시작해서 칩샷이 어떻게 보면 거의 임팩트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칩샷이 커져서 하프스윙이 가는 거고요. 하프스윙이 커져서 4분의 3스윙, 네, 그리고 더 커지면 풀스윙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칩샷 어프로치와 그리고 4분의 3스윙 풀스윙과 이거는 따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훨씬 더 확장되는 거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칩샷은 정말 중요하고 정말 연습을 사실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이 어프로치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손목을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아마 공 맞기도 전에 이 샤프트가 몸을 너무 쉽게 때리는 걸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드레스 때 제가 약간의 지금 왼쪽에 걸쳐져 있지만 스윙을 하게 되면 우선은 손목을 움직임을 없이 먼저 한번 가보시죠. 이렇게 가서 백스윙 때 가서 이렇게 손목 움직임 없이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손목을 계속 사용하셨던 분들은 정말 손목 그냥 그대로 두고 사실 몸만 약간 돌리면서 그냥 공을 쳐내는 건데 이거조차도 쉽지가 않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치고 나서 백스윙 때는 손목을 많이 쓰지 않고 치고 나서 가볍게 여기를 터치하신다는 느낌 정도로 어프로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잡으시면 생각보다는 좀 핸드 퍼스트가 많이 돼 있는 느낌이 좀 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감안해 주시고 백스윙 가셔서 그래서 치고 나서도 이 샤프트가 연결되어 있는 이 왼손 느낌을 항상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베이스로 나중에는 손목을 더 꺾기도 하시고 더 눌러서 낮게 보내기시기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하지 않고 그냥 어프로치 느낌도 너무 하시다 보면 결국 정확한 어프로치를 하기도 힘들고 다양한 어프로치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상태에서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이 손목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헤드가 결국에는 다니는 길이 생각보다 조금 더 이렇게 내추럴하게 다니기 때문에 결국 이 맞을 때 이런 높이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결국 탄도도 굉장히 다르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되면 볼이 그린에 떨어져서 어떻게 반응할 건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저는 어렸을 때 골프를 어프로치 연습을 할 때 어른들이 정말 탄도에 집중을 많이 하라고 했거든요. 나중에는 그 탄도가 거리가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셔서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고 탄도의 그 눈 익힘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공이 그린에 떨어져서 반응하는 것들을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일관성 있는 어프로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띄우는 거와 굴리는 거에 대한 탄도를 좀 익숙하게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그래서 굴리는 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손목 움직임을 우선 줄여 놓으시고 이런 기본적인 샷들을 연습을 좀 해보시면 정말 터치에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러니까 필드 나가셔서 쳐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내가 어려운 곳에서 실수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10m, 15m 이렇게 바로 홀컵에 보이는 어프로치를 실수하면 이게 정말 좀 타격이 크고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는 골프를 좀 생각을 하는 게 결국 그런 아주 작은 실수를 최소화하면서 스코어를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나는 뭐 체중을 왼쪽에 두셔야 되고 그리고 무릎을 좀 잘 잡아야 된다라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어프로치를 처음에 배우면 공은 오른발에 놓고 그리고 이제 스탠스는 오픈을 해서 아웃인으로 깎아서 어프로치를 하면 된다라고 저는 많이 들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하체는 고정하고 네, 이제 맞아요. 손으로만 치면 그렇죠. 된다. 팔로 들어서 그냥 톡 이렇게 팔로, 아웃인으로 팔로. 치면 된다라고 들었는데 네. 근데 그게 저는 아직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맞아요. 아닌가요? 그렇게 치면요 생크 참 잘 나거든요. 또. 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해외 대회를 어렸을 때 나갔는데
어떤 선수는 공을 왼쪽에 놓고도 치고요. 어떤 선수는 뭐 클로즈 스탠스로 쳐서도 또 치고 있고요. 저는 다양한 샷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어프로치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세팅은 저는 오히려 그런 공식보다는 조금 더 내추럴한 상태에서 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칩샷보다는 오히려 퍼팅에 더 가까워서 퍼팅에서 더 낮게 보내기 위해서 조금씩 변형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퍼팅할 때 이렇게 움직이지 않죠. 네. 퍼팅할 때 최대한 좀 하체나 이런 것들은 좀 조용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실 건데 어프로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체중은 이제 내가 탄도에 따라서 이 웨이트 이동하는 거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더 굴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왼쪽으로 많이 가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볼리치도 오른쪽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좀 더 띄우기 위해서는 오히려 볼리치가 더 왼쪽으로 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상체 위치도 달라지게 되죠. 근데 오늘은 제가 좀 더 굴리는 거에 또 치중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에 조금 더 체중을 저는 6대4 정도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프로치를 하시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어프로치 하시고 나서 이렇게 나는 하체를 잡고 쳤는데 이렇게 자꾸 빠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도 사실 몸이 들리기 때문에 탑핑이 굉장히 많이 나세요. 근데 그걸 잡으려고 해도 잘 잡히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좀 계속 어프로치를 어떻게 연습을 하시냐면 체중이 6 정도 있으면 치고 나서도 진짜 오른발을 떼서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유지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게 결국 어프로치를 하고 나서 체중을 유지를 못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손목을 띄어서 자꾸 이렇게 보내려고 하시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아무리 짧은 거라고 해서 그러니까 손으로 던지는 느낌과는 결국 이 도구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우면 더 이렇게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연습을 하시거나 조금 집중을 하실 때 항상 어프로치는 치고 나서 내 무릎과 체중이 어떻게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하고 내려오세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안 좋은 샷을 했으면 그게 내 의식과 상관없이 벌써 변형이 오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약간 6대4 있으면 올라가셔서 치고 나서도 거의 6대4를 유지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7대3을 줬다. 그러면 7을 주시면서 내려올 때 이렇게 오시면 이건 정확한 어프로치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시고요. 7을 주셨으면 7을 준 만큼 이렇게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연습들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치고 싶은 샷에 세팅을 했으면 치고 나서도 그게 조금 유지되셔야 되고 다만 이제 스윙이 조금씩 커지면 그게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샷들은 거의 이 무릎 약간 높이에서 이루어진 샷들이고 이제 하프 스윙 정도 넘어가시면 자연스럽게 체중 이동이 이제 풀 스윙으로 조금 돌아가 주신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점이 이 허리에서부터 이제 조금 더 스윙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어깨 회전이 생기기 때문에 체중도 약간씩 이동이 되는데 그 밑에 스윙들은 항상 어드레스 때 체중이 있으면 그 체중을 유지해 주신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제가 스윙의 어프로치의 템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진짜 많은 분들이 어프로치를 내가 좀 부드럽게 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실 거고 그리고 결국 보면 많이 좀 쥐어박으시는 분들 사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리듬을 좀 어떻게 찾으면 좋으냐 하면 저는 이제 이렇게 공을 가지고 제가 목표 방향으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던져 보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저기에 정확한 목표를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백스윙을 들어서 그냥 톡 놓는 느낌으로 여기 놓아지는 포인트로 사실 거리 조절을 하면 훨씬 더 좀 쉽게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근데 아주 가까운 거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던지진 않거든요. 정확하게 던지기 위해서 생각보다 공을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저희가 공을 놓는 느낌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숏게임은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가깝다. 리듬은 그렇게 되게 가깝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스윙을 할 때는 어프로치도 마찬가지로
네, 이런 내가 손으로 공을 던진 듯한 느낌의 리듬을 느끼면서 채를 클럽을 다뤄주셔야 생각보다 저희가 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뭔가 너무 정형화하지 마시고 생각보다 내가 손으로 옆으로 던지면 이 정도 속도로 던지겠구나. 그러면 백스윙과 팔로스루의 속도도 네, 조금 그런 이미지로 가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이렇게 쳐버리시면 결국 거리 컨트롤은 하기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어프로치가 사실 저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공이 떨어지는 그 포인트가 20cm, 30cm만 조금 잘못 가더라도 끝에 공은 2m, 3m, 5m씩 바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정확한 터치를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거리 컨트롤이나 리듬 컨트롤 하실 때는 생각보다 너무 짧게 탁 친다라는 느낌보다 생각보다 좀 더 여유롭게 들어주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몸을 제어해 주신 상태에서 손목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원포인트는 저희가 풀스윙을 했을 때는 손 위치에 헤드가 있어야 되지만 어프로치는 손보다 약간 앞쪽, 바깥쪽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서 보시면 확인을 하셔야 될 게 백스윙을 풀스윙에서는 항상 2포인트고요. 그리고 웨지샷은 이거보다 한 5세 정도 앞에. 그래서 여기는 풀스윙, 여기는 웨지샷. 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훨씬 더 정확한 포인트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